퇴직서에 도장 찍던 그날의 촉감이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소리와 함께 오랫동안 나를 설명해주던 한 문장이 사라졌다. 직함이 지워진 자리에는 이름만 남았고 그 이름조차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점점 가벼워졌다. 회사 문을 나서며 사람들은 수고했다 말했지만 그 말은 축하가 아니라 작별처럼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잘 잤다. 놀라울 만큼 깊이 잠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됐다. 알람이 울리지 않았고 일어나야 할 이유도 없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여느 때와 같았지만 그 빛을 받아낼 자리는 비어 있었다. 출근길에 마주치던 얼굴들이 떠오르지 않았고 커피의 향도 목적을 잃은 채 식어갔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멈춘 시간 속에서 나만 늙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이 이야기는 나만의 고백이 아니다. 서울 외곽에서 살던 50대 후반의 한 남자는 대기업에서 물러난 뒤 하루를 산책으로 채우려 했다. 처음엔 자유가 달콤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산책은 목적 없는 배회가 되었고 공원 벤치에서 흘러가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이 그들 사이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점심시간이 되면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여러 팀 채팅방을 찾았다가 더 이상 메시지가 오지 않는 화면을 보고 닫았다. 집에 돌아오면 배우자는 이미 자신의 일상으로 바빴고 그는 말없이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 속 소음이 방을 채웠지만 그의 마음은 더 조용해졌다. 그는 말했다. 일을 그만둔 게 아니라 나를 그만둔 느낌이었다고. 그 말에는 분노보다 당황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지방 소도시에 사는 60대 초반의 여성에게서 들려왔다. 공공기관에서 오래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는 퇴직 다음 날에도 평소처럼 일찍 눈을 떴다. 식탁을 정리하고 서류 가방을 들 뻔했다가 멈춰섰다.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의자에 앉게 만들었다. 그는 집안일을 더 잘 해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가족은 이미 자신만의 방식으로 집을 굴리고 있었다. 도움은 간섭이 되었고 관심은 잔소리가 되었다. 그는 말수가 줄었고 웃음도 줄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감각이었다. 회의실에서 의견을 묻던 시선이 사라지자 자신의 존재도 함께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고 그는 털어놓았다. 은퇴는 쉼이 아니라 전환이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전환에는 통과해야 할 어두운 터널이 있다. 퇴직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끝나는 것은 일이 아니라 구조다. 하루를 지탱하던 시간표 역할 관계 소속감이 동시에 사라진다. 그 빈자리는 곧바로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 공백을 여행이나 취미로 메울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정체성이 먼저 흔들린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온다. 회사에서의 나는 분명했지만 집에 있는 나는 설명이 필요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자신감은 줄어들었다. 지옥 같은 하루는 거창하지 않았다. 점심을 혼자 먹고 오후를 어떻게 보낼지 몰라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들. 마트에서 장을 보며 평일 한낮에 카트를 미는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들. 저녁이 되어도 오늘을 말해줄 이야기가 없어 대화가 끊기는 순간들. 이런 장면들이 쌓이며 마음은 서서히 마모된다. 주변에서는 잘 쉬고 있냐고 묻지만 쉬고 있다는 말은 공허하게 울린다. 쉬는 것은 목적을 가진 정지인데 은퇴 직후의 정지는 목적을 잃은 공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고백의 끝이 절망만은 아니다. 앞서 이야기한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나 각자의 작은 전환을 찾았다. 산책만 하던 남자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활동을 시작했고 자신이 쌓아온 경험을 조용히 나누기 시작했다.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 그는 다시 하루를 계획했다. 여성은 배움의 자리를 선택했다. 익숙하지 않은 분야였지만 질문하는 사람이 되었고 질문이 생기자 아침에 일어날 이유도 생겼다. 공통점은 돈이 아니라 역할이었다. 크지 않아도 좋고 눈에 띄지 않아도 되는 역할이 하루의 무게를 바꿔놓았다. 나는 이제 안다. 퇴직서에 도장을 찍은 뒤 시작된 지옥은 준비하지 않은 공백이 만들어낸 착각이었다는 것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설명서를 다시 쓰는 일이다. 시간이 필요하고 시행착오가 따른다. 누군가는 더디게 누군가는 빠르게 길을 찾는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지옥의 문은 조금씩 닫힌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오늘의 공허 앞에서 자신을 탓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의 하루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 기다림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의미를 만들 수 있다. 은퇴는 이름을 읽는 일이 아니라 이름에 새로운 문장을 붙이는 일이다. 그리고 그 문장은 오늘 이 고백처럼 천천히 다시 시작될 수 있다.
퇴직 이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준비라는 단어를 돈으로만 이해한다. 연금이 충분한지 자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같은 질문들이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진짜 준비는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퇴직 이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통장이 아니라 하루의 구조다. 출근이라는 기준점이 사라진 뒤 시간은 넓어지지만 방향을 잃는다. 이 방향 상실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신이 쓸모없어졌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이것이 은퇴 직후 많은 이들이 겪는 심리적 추락의 시작이다. 회사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정체성을 공급하는 공간이었다. 직함은 역할을 부여했고 회의는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때 사람은 자유를 얻는 대신 설명되지 않는 불안을 떠안는다. 문제는 이 불안을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성격 문제로 오해하는 사회적 시선이다. 쉬면 되지 않느냐는 말은 공백의 무게를 모르는 말이다. 쉼은 일의 반대가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의 또 다른 형태인데 은퇴 직후의 시간은 의미를 잃은 상태로 방치되기 쉽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여행을 다녀와도 허무하고 취미를 시작해도 오래가지 못한다. 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맥락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가 먼저 사라진 상태에서는 어떤 선택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전문 상담 현장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은퇴 이후 우울과 무기력을 호소하는 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더 이상 사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이 감정은 실제 능력과 무관하다. 오히려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상실감은 더 크다. 사회가 더 이상 자신을 호출하지 않는다는 감각은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고 관계의 단절은 곧 자기 가치의 붕괴로 이어진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일상의 재구성이다. 하루를 다시 설계하는 일은 작은 역할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된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남아있다는 감각은 심리적 안정의 핵심이다. 그것은 급여나 직책이 아니라 반복되는 책임에서 나온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향하고 누군가가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는 무게를 되찾는다. 많은 은퇴자들이 자원활동이나 학습 모임 지역 기반 활동에서 다시 숨을 고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것은 새로운 직업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위치를 찾는 문제다. 은퇴 이후의 삶을 잘 버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유연한 태도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시도하고 맞지 않으면 방향을 바꾼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비교를 멈추는 일이다. 타인의 은퇴는 언제나 더 여유로워 보이고 더 성공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안정과 내면의 만족은 전혀 다른 문제다. 자신의 속도와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은퇴는 사회적 경쟁에서 내려오는 순간이지만 삶의 경쟁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쟁의 기준이 바뀔 뿐이다. 더 빨리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오래 더 단단하게로 옮겨간다. 이 전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은 과거의 자신과 싸우게 되고 그 싸움은 늘 패배로 끝난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를 이길 필요가 없다. 지금의 나는 지금의 조건에서 살아갈 뿐이다. 이 단순한 인식이 은퇴 이후의 삶을 지옥에서 일상으로 돌려놓는다. 결국 은퇴 준비란 자산 목록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이해하는 과정이다.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는지, 시간이 비어 있을 때 무엇으로 자신을 지탱하는지, 관계가 줄어들 때 어떤 방식으로 연결을 회복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준비는 늦지 않는다. 이미 은퇴를 했더라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루를 채우는 작은 약속 하나를 만들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칼럼을 읽는 누군가가 은퇴 이후의 공허 속에서 자신만 뒤처진 것 같다고 느낀다면 말해주고 싶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전환의 통증이다. 삶의 방향이 바뀔 때 누구나 겪는 정상적인 흔들림이다.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질문의 시작이다. 이제 무엇으로 하루를 설명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정답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가면 된다. 그것이 은퇴 이후 삶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교훈이다.